대출이자가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집에다 갖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1년째 그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배우자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 저한테 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늦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언론상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전청조 사건도 있었고, 사기 사건이 제일 수사기관에 많이 고소가 되는 사건이어서 대표적인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금전을 편취하거든요. 사기꾼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금액을 편취를 하는 거거든요. 전청조 사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도 사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폰지 사기, 보험 사기,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청조의 사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양태들로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폰지 사기,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 당사자들한테 많은 돈을 편취를 해서 일부는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걸 돌려막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신데요,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가 사직을 하고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한 6개월 만에 연락이 와요.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소개하고 자기가 취업한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모든 게 변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고요, 훨씬 더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시계를 차고서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즐겨 먹던 음식도 아닌 비싼 음식들을 먹으면서 저한테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 취업한 혹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500만 원만 투자하면 월 이자 1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으로 하면요 120%죠. 120%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 있다가 12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가 1200만 원이에요. 원금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하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투자를 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이거는 피의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피해자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대출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이러면서 앱으로 대출하는 방법, 3금융권에서 대출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대출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는요, 변호사 도장도 찍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병원 원장이다, 의사 도장도 보여주면서 의사나 변호사도 이 상품을 가입했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처음엔 투자를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상품을 결국은 500만 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가입을 하게 된 다음에 정확히 한 달이 지납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나면 50만 원이 놀랍게도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한 달이 지나서 놀랍게 또 5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친구한테 고맙다 그러겠죠. 이자가 2달 연속으로 50만 원씩 입금이 된 거예요. 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50만 원씩 매월 입금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3천만 원을 3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송금을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3,500만 원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상품이 너무도 놀랍잖아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예를 들면 동생한테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에 쏟아부은 금액이 2억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 달이 있다가 이분이 연락이 안 돼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3개월째 사기꾼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3개월치 수익을 받지도 못했고 대출이자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걱정이에요. 엄마도 걱정이고요.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연락이 안 됐던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다, 혹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지금 만기가 되는 상품 하나 있지, 처음에 500만 원짜리 넣었던 거 그거 만기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달에 아마 입금될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50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다시 여기다가 5천만 원을 또 투자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대표님이 너무 소개를 잘해줘서 모집을 많이 해왔다면서 인센티브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원금도 아니고 이건 원금에 대한 이자도 아닌 인센티브다, 그래서 나한테 또 송금을 해줍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이요, 여러분이 낸 돈의 일부입니다. 이걸 폰지 사기,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고,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지금 겪고 있었다. 3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원금의 일부를 줬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되게 힘든 얘기입니다. 3단계인데요. 이 친구는 1년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1억을 투자하고 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2억씩 3억씩 투자했던 것들이 집사람한테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못 줬거든요. 대출이자가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집에다 갖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1년째 그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배우자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 저한테 오십니다. 이 3단계 상황에서요. 근데 이미 상대방은 구속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늦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 이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있어서는 제가 나눠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최소한 2단계 전에는 오셔야지 원금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로서요. 물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3단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의 일부를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고소거든요. 이미 이 정도로 돌려막기를 한 사기꾼이다 그러면 여러 방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소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고소를 당했는데 구속되기 직전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무술수를 써서라도 본인의 돈을 일부라도 상환하면서 고소를 막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의죠. 더 이상 이 폰지 사기꾼한테 돈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거의 원금을 회복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포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 2, 3단계를 지금 겪고 계신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변호사로서 죄송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고 누구든 당할 수 있고 또 사기 범죄가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그 3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런 일들은 언론 보도에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인과 그 정보를 많이 공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누군가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기 사건을 당한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해결사 TV 크라운의 이정식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